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죠. 삶을 무겁게 만드는 건 짐이 아니라 생각과 습관이라는 거예요. 단순함은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갖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선택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버리면 가벼워지고 지키면 깊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바로 이 버림과 지킴의 기술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함이란 궁극의 정교함이다. 그 말처럼 단순함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남긴 가장 정교한 상태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주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작은 기술들이에요. 그리고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짊어지고 사는 바로 해야만 한다는 리스트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해야만 한다는 리스트 버리기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오르는 말이 있지 않나요? 아, 이거 해야지. 저것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엔 또. 젊을 땐 이런 해야만 한다는 리스트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였어요. 하지만 시니어가 된 지금 그 에너지가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픽테토스가 이런 말을 했죠. 해야 한다는 압박이 인생의 즐거움을 앗아간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일 중 절반은 사실 안 해도 괜찮은 일입니다. 그냥 안 해도 된다는 허락만 스스로에게 내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예를 들어 매일 집 구석구석 먼지를 다 닦아야만 한다는 생각, 혹은 매일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를 꼭 해야 한다는 의무감. 이런 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겨둔 힘과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으로 돌아오죠.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딱 한 가지 안 해도 괜찮은 일을 줄이는 거예요. 처음엔 불안할 수 있지만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이 시간을 내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쓸 수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버린 만큼 그 자리에 무언가를 채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채워야 할 건 돈도 물건도 해야 할 일도 아니라 바로 호흡입니다. 두 번째, 아침 10분의 깊은 호흡을 채우는 것입니다. 비워낸 자리에 제일 먼저 채워야 하는 건 물건도 아니고 할 일도 아니고 숨입니다.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흡을 지배하는 자가 마음을 지배한다. 우리가 숨을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 하루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보통은 휴대폰부터 켜고 세상 소식을 들이붓죠.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미 복잡해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 시간 딱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입이나 코로 6초 동안 부드럽게 내쉽니다. 그 리듬을 10분간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서 계속 떠다니던 걱정과 잡생각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심장이 느릿해지고 어깨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아침 호흡 10분은 하루 전체를 단정하게 만드는 작은 의식이에요. 마치 거울을 깨끗이 닦아 놓으면 하루 종일 더 맑은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호흡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진짜 필요한 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꼭 쥐고 있는 욕심들. 그것 때문에 숨이 막힐 때가 많죠. 그래서 다음으로 버려야 할 건 끝없는 소유 욕구입니다. 세 번째, 끝없는 소유 욕구를 버리는 것입니다. 아침 호흡으로 마음이 조금 고요해졌죠. 그 고요함을 깨트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더 갖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유가 줄어들수록 자유는 커진다. 우린 살면서 이 말을 거꾸로 믿고 살 때가 많아요.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채우면 편해질 거야. 하지만 경험해 보셨죠? 채울수록 편해지기는커녕 마음만 무거워진다는 걸. 나이가 들수록 진짜 불편함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에서 옵니다. 옷장은 꽉 찼는데 입을 옷이 없다는 말.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건 옷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이 넘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한번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내가 산 줄도 모르는 물건, 몇 년째 손도 안 댄 물건. 그 물건들이 사실은 내 마음 한쪽을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뇌는 그걸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원칙을 추천드려요. 무언가 하나가 들어오면 반드시 하나는 내보내기. 이건 단순히 집을 깔끔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연습입니다. 내 손에서 떠나보낼 때 이건 나를 충분히 도와준 물건이야 하고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지 마세요. 비워진 자리에는 의외로 새로운 기회나 사람, 그리고 여유가 들어옵니다. 특히 사람이요. 왜냐하면 물건보다 중요한 건 결국 관계니까요. 그래서 다음으로 채워야 할 건 수십 명의 인맥이 아니라 단 한 사람과의 깊은 대화입니다. 네 번째, 한 사람과의 깊은 대화를 해보세요. 물건을 줄이고 나면 그 빈자리가 조금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를 채워줄 건 관계입니다. 그것도 수십 명과의 얕은 인사가 아니라 단 한 사람과의 깊은 대화.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대화함으로써 존재를 느낀다. 정말 그래요. 대화는 그냥 말 주고받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당신도 여기 있구나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말씀하세요. 사람은 많은데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은 없다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린 너무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주느라 단 한 사람에게 깊이 투자할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소중한 사람을 딱 한 명 정하세요. 그리고 2시간 정도 핸드폰은 가방 속에 넣어두고 눈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야기의 주제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릴 적 추억이든 요즘의 고민이든 아니면 그날의 날씨 이야기도 좋아요. 중요한 건 온전히 그 사람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면 놀랍게도 그 하루가 훨씬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서 내가 몰랐던 내 마음을 발견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쌓였던 먼지가 털려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화를 깊게 만들려면 우리의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아야 해요.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차 한잔하면서도 뉴스 알림이 울리고 카톡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그렇게 산만한 머리로는 진짜 대화를 이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버려야 할 건 과도한 정보 소비입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정보 소비를 자제해 보세요. 혹시 하루에 몇 번이나 뉴스를 확인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밥 먹으면서 한 번, 누워서 또 한 번. 거기에 카톡 메시지, 유튜브 추천 영상, SNS까지. 하루 종일 뭔가를 보고 듣지만 그 중에 진짜로 내 삶을 바꾸는 건 얼마나 될까요? 이오 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보는 넘치고 지혜는 부족하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요즘은 물 한 컵 마시듯 정보를 들이키지만 정작 목이 마른 건 지혜예요. 많이 아는 것과 잘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정보가 많으면 머리가 똑똑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머릿속이 시끄러워지고 마음이 복잡해져서 오히려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죠. 그 정보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필요 없는 비교심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하루의 정보 소비 시간을 30분만 줄여보세요. 뉴스를 덜 보고 SNS 스크롤을 덜 넘기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영상 대신 내가 진짜 보고 싶은 걸 직접 찾아보는 겁니다. 처음엔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30분이 쌓이면 놀랍게도 머릿속이 훨씬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 빈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 자리에 감사를 채워보는 겁니다. 정보를 덜어내면 보이지 않던 작은 기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숨 쉬고 있다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이 있다는 것,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제 다음으로 그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해줄 감사의 습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의 습관을 채우세요. 멜로디 비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충분하게 만든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더 가져야 행복하다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충분하다는 마음이 드니까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갖지 못한 것에 시선을 너무 오래 두기 때문입니다. 갖고 있는 것들은 당연하게 느끼고 없는 것만 크게 보이죠. 그렇게 되면 평생 마음은 마르지 않는 갈증 속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는 그 갈증을 잠재웁니다. 마치 바싹 마른 땅에 단비가 스며들 듯 감사의 마음은 마음속 갈라진 틈을 채워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깨어있구나 하는 단순한 사실,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다는 것, 아직 나를 걱정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이런 소소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습관을 추천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일기를 세 줄만 써보는 거예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저녁에 마신 국물이 따뜻했다. 친구가 보낸 짧은 메시지 덕에 웃었다. 산책 중에 본 하늘이 예뻤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기록이 쌓이면 삶의 무게중심이 변합니다.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에, 불평이 아니라 감사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되죠. 그리고 이게 바로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삶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문입니다.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습관. 그게 우리를 오래도록 가볍게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최영국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채움의 다른 이름이다. 우리는 종종 버리는 걸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버림은 잃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 위해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마치 방 안에 오래된 가구를 치워야 새빛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것처럼요. 단순한 삶은 그냥 비워놓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우느냐, 그 선택이 삶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쓸데없는 비교 대신 작은 호기심을, 불필요한 사과 대신 하루의 용기를,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대신 지금의 실행을, 과도한 정보 대신 감사의 마음을. 이건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작은 선택 하나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 작은 선택이 모여 인생을 단순하게도 깊게도 만들어줍니다. 단순함은 결국 비우고 채우는 균형입니다. 무거운 건 내려놓고, 가벼운 건 품고, 불필요한 건 멀리하고, 꼭 필요한 건 가까이 두는 것. 오늘 당신의 하루에서 하나를 비우고 하나를 채워보세요. 그게 바로 단순하지만 깊은 삶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